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종섭 교수입니다. 또한 메디피스의 공동대표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보건의료 프로젝트에서의 산출과 성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경제학에서 이 보건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서 AA라는 맨 안쪽에 있는 선은 그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수요 곡선이 사람들의 인식하는 혜택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 수요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수요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이제는 보건 부분에서의 이제 특징이죠. 사람들이 병원에 가더라도 어떤 열악한 지역에서는 거기 가면은 마귀가 있다라든가, 무슨 저런 약을 먹으면은 귀신이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얘기부터 해서, 아니면은 그 전통적인 의학에 이제는 의존하다 보니까 서양 의학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많은 데에서는 이게 병원을 지어놔도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치료를 안 받거나, 그리고 메디피스가 하는 그 사업 중에 이제 볼리비아도 있잖아요. 그런데 볼리비아 에랄도 지역에 그 시설 분만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없느냐 하면 병원이 있긴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안 와요. 왜냐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애를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는 그냥 공급만 많이 해갖고서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죠. 인식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BB로 나타난 수요 곡선은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설에 오면은, 병원에 오면은 분만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적은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혜택이 크다. 그것이 이제 BB예요. 근데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거 외에도 혜택이 더 커요. 왜냐하면 BB는 그나마 개인한테 가는 혜택인데,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얘는 남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자면은 단적인 예가 이게 전염병이에요. 본인이 예방 접종을 하면은 남들한테 혜택이 가잖아요. 본인도 안 걸리지만은 본인이 안 걸려서 남들도 전염시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혜택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분만 서비스만 하더라도 그래요. 본인이 병원에 가고서는 정기 체크업을 받고 애를 건강하게 낳으면은 정부로서도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애가 잘못돼 갖고서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커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이 CC는 아까 얘기한 개인한테 주는 혜택 플러스 사회적인 혜택까지 다 포함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져서 이 수요에 대해서 이제는 공급을 주게 되면은, 이 원래는 되게 이제는 그 CC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형성되면은 맞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질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A점에서 그냥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S자가 더 안쪽으로 있다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중간 정도에 있다 그런다면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충분히 병상이 없다라든가 의사가 없다라든가 그래갖고서는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 특징, 사실 오늘은 이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료 서비스는 어느 한 병원에서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 의료 네트워크에서 이제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그 사업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제대로 된 그 평가와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는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 메디피스에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사업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수주한 사업,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의료 시스템은 한 3단계로 돼 있죠. 기초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는 2차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는 보통 이제 보건소들에서 이제는 기초 의료 서비스를 주게 돼 있고, 거기서 보건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지역병원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거기서 해결 못하는 거는 이제 3차 병원으로 이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개인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갈 것인가?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에요. 집에 가까운 데 가면 돼요. 그 어느 누구도 꼭 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거기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가고서는 종합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병원을 가십니까? 아마 간단한 병은 집 앞에 있는데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멀리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여행 중이라면은 뭐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뭐 광주에 있는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는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서 받지를 않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병원을 옮겨가요. 그게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대상이 되는 보건소 내지는 병원,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보건 사업에서 사업 대상을만 보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90%가 넘어요. 이 전체 시스템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도 없고, PDM을 만들 때나 그 산출과 성과를 볼 때도 다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제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요 병원을 갔다가 안 되면 저 병원을 가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글로 쓰게 될 때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PDM을 쓸 때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PDM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실제 행동하는 거, 자기가 아는 것과 필드에서 아는 것과 서류에서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필드에서 경험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느끼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글로, 그리고 PDM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의료 시스템 내지는 헬스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도식화를 해보면은 이 P에 해당되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뭐 마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H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는
보건소나 병원이라고 이제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1에서는 뭐 병원이 가까운 게 H1 하나니까 인구의 대부분 30명이 다 H1을 갑니다. P3에서는 뭐 H1도 가깝고 H2도 가깝고 뭐 H3도 뭐 비교적 근거리에 있어서 그쪽으로 그냥 많이 가요. 근데 H3로 제일 많이 가고 H2에도 5명, H1엔 20명이 갑니다. P4는 비교적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4에서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H2에도 가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H3에도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P4에 인구가 꽤 많고 환자도 많은데 병원이 좀 없다. 그리고 너무 H3에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서 거기에 그 수용 인원에 비해서 너무 환자가 많다. 그래서 새 병원을 H4 근처에다가 이제는 지어야 되겠다. 보건소 같은 걸 이제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H4 그 병원 아니면 보건소를 P4 근처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은 20명의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명이 그동안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병원을 만들어서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다. 야, 참 우리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구나. 효과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H2에 가던 사람들이 10명 있었는데 그게 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안 가고 가까이 생긴 병원에 이제는 가자. 그래서 10명이 바꾼 거예요. H2에서 H4로 바꾼 거예요. 10명이.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멀리 가던 거를 이제 가깝게 가는 그 정도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약되는 거는 이동 비용이에요. 운송 비용. 그것이 이제는 절약되는 거고, 만약에 H4가 이제 비슷한 서비스의 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H2보다 뭐 훨씬 좋다라든가 훨씬 나쁘다라고 이제는 얘기하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냥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분만 서비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그러한 의료 서비스고 어느 나라에나 1년에 인구의 한 2% 정도는 애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어디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이제 H2에서 H4로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20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0명은 신규 환자들이에요. 신규 환자들. 그러니까 이 신규 환자들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게 됐느냐. 사실 이 신규 환자들은 굉장히 병원에 갖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병원 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병원에 갈 생각이 굴뚝 같았고 너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전에 H2를 갔겠죠. 근데 H2를 안 갔다는 거는 나는 정상이야. 그냥 집에서 3파 됐고서는 그냥 애 날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H2를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H4를 가는 거예요. 새로 생겨서. 만약에 여기서 그동안에 뭐 인식 변화 프로그램도 막 하고 그래갖고선 갔다. 그럼 그러니까 별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H4가 만들어져서 H4를 간 게 아니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 10명도 어쩌면 그 전에 이미 H2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H4가 새로 보건소가 생김으로써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절실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가깝게 생겨서 원래는 뭐 약한 감기였는데 저쪽 그냥 집에서 참을래 감기인데 뭐 근데 바로 옆에 그 병원이 생겼어요. 가깝게 병원이 생겼으니까 감기라도 가자 해서 가는 사람들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수명이 새로 생긴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10명은 H2에서 이제 옮겨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운송 비용이 좀 줄어든 사람들이고 새로 언제는 늘어난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맨 앞에서 얘기한 의료 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 그러니까 어쩌면은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병원을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는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는 거니까 혜택이 조금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보면은 본인들은 혜택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는 훨씬 더 혜택이 큰 거예요.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약간 감기야. 그래서 멀리 있는 병원에 나 안 갈래. 가깝게 병원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제는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감기 아니고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큰 병이었는데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는 혜택이 마구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혜택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훨씬 컸죠. 그래서 그 혜택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 당신 그렇게 그냥 집에 있었으면은 식구들 다 감염시켰어. 지금 주사 한 방 맞으면 식구들도 다 안전해. 그러면 그 효과보다 더 큰 거예요. 사회에다가 미치는 효과가.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게 하는 것은 또 그만큼 효과가 클 수도 있었던 거죠.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경우는 새로운 보건소에 4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 환자들은 H3에서 왔어요. H3에서 원래 40명이 H3로 갔었는데 P4에서 H3로 40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40명이 10명으로 줄고 30명은 H4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늘어난 환자가 1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40명, H4로 옮겨온 40명 중에는 혜택이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온 10명의 환자들은 그 전 효과랑 비슷해요. 그런데 저쪽 병원에 있다가 이제 옮겨온 사람들이 30명이 있는데 저쪽 병원에 이제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해요. H3였죠. H3에는 그 전에 40명이 P4에서 갔고 P3에서 25명이 갔어요. 65명이나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용 인원이 H3가 한 40명밖에 수용 인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미어 터진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도국 가면은 병원이 하나 있는데 미어 터져요. 그래갖고서는 그 예약을 해더라도 몇 주 뒤에 오라 그러고, 그 산모가 정기 검진을 받으려 그러더라도 정기 검진은 안 돼. 한 2주, 3주 있다 오라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착해서 약속이 돼서 가더라도 또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산모가. 그래서 H3에는 이미 수용 인원을 넘어선 그러한 많은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H3가 너무 미어 터진다. 안 되겠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새로 보건소를 만들자. 그게 이제 H4예요. 보건소를 만들어 갖고서는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H3가 너무 미어 터지고 이러다가 의료사고도 가끔 나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에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보건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 병원이 미어 터져서 사고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보건소를 만드는 거구나. 다 알아요.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쪽으로 가던 40명 중에 30명은 바꿔서 이 새로운 보건소에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H3에서 미어 터지던 그러한 우리가 그냥 컨제션 코스트라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기다리고 가서 사고 나고 이런 의사들도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면은 너무 피곤해 갖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환자들도 불편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H4로 옴으로써 그때 기다리던 사람은 H4에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되게 이제는 편하게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H3에도 환자가 30명이 줄었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밀려오는 그러한 환자들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쪽에 원래 있던 사람들도 예전보다 너무 편해졌어. 가갖고서는 쉽게 진료를 볼 수 있고 이 컨제션 코스트가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H4에서 나타난 효과뿐 아니라 H3에서 나타난 효과가 사실은 원래 더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그거를 주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주정부에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PDM에 나타나느냐? 대부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이러한 그 대상 사업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서 PDM에 반영을 하질 않아요. 목적이 그건데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변경된 거예요. 글에서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다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들어가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업이 사실 보건사업에 너무 많고 지난번에 우리가 진입하려던 사업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보건사업에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은 요거를 오늘은 특별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에서는 저쪽 병원을 이용하다가 옮겨온 30명과 새로 늘어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늘어난 10명은 같은 효과예요. 원래 병원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본인들은 생각했는데 가까이 생겼으니까는 이 새로운 병원을 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식하는 그런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특징상 사실 본인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크고 사회적으로도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10명에 대해서는. 이 30명이 문제인데 30명은 저쪽 병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들이 내던 운송비용이 없어지고 본인들이 기다리고 그쪽 가서도 기다리고 의료 사고의 그 위험도 감수해야 됐었는데 그런 게 그냥 없어진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그쪽 병원에 다니다가 아직도 그 병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혜택이 여러 가지로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PDM이라는 걸 그냥 쓰게 될 텐데 이걸 쓸 때 이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는 사업을 기획을 할 때라든가 설계할 때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때 항상 Theory of Change 이거를 어떤 산출물을 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나중에 어떠한 그 결과를 창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Theory of Change 아니면 뭐 Logical Framework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투입을 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산출물을 얻고 거기로부터 어떤 성과를 얻고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걸 얘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Theory of Change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Theory of Change 그러면 굉장한 이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Theory of Change는 일종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는 보여주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활동과 투입이 어떠한 산출물을 내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낼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자체가 Theory of Change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걸 보여줄 때 이러한 관계, 인과관계를 보여줄 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가정이 주어지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따로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Theory of Change가 좀 논리적으로 잘 맞는 그러한 그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ory of Change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PDM도 Theory of Change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Logical Framework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 체인도 그 Theory of Change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고 이걸 Logical Framework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Logical Framework이랑
Theory of Change는 동의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인풋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뭐 기자재나 인력, 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액티비티는 거기로부터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뭐 어떠한 보건소를 짓는다, 짓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아웃풋은 그러한 투입과 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 산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공급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웃풋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관찰하기가 쉽죠. 왜냐면 어떤 투입을 냈을 때 그런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또 쓰려고 그럴 때는 아웃풋을 또 엉뚱한 아웃풋을 갖고 오는 경우도 흔해요. 이게 직접적인 산출물이 아닌데, 아니지만 뭐 달리 갖고 올 게 없어서 그러면은 또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논리를 잘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아무거나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산출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아웃컴으로 갈 때 굉장히 점프가 일어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점프가 일어나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거에 들어가면은 이런 아웃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올까? 진짠가? Theory of Change에 의해서. 아니, 그 theory가 그걸 보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theory는 그냥 표현 방식이야. 이런 표현 방식이 Theory of Change예요. 그리고 이 아웃컴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은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지만은 디맨드 사이드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아웃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 논리가 잘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논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를 바라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는 파이널 아웃컴, 결과인데, 이것도 훨씬 더 디스탄트하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파이널 아웃컴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그냥 쓰나마나한 얘기를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냐면은 거의 뭐 인류의 평화와 번영 그거 누구나 다 어느 프로젝트고 다 최종적인 아웃컴, 파이널 목적은 그거죠. 근데 그건 쓰나마나한 얘기잖아요. 심지어 뭐 그냥 그 국민들의 행복과 뭐 무슨 복지 개선, 이거 쓰나마나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쓰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 걸 쓸까? 그래서 심지어 그냥 이게 파이널 아웃컴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칩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나 있으나마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이제 변화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책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 나온 거는 투입물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 이렇게 이제는 그 Theory of Change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Logical Framework이라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입물은 뭐냐?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도 들어가고, 기자재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활동은 보건, 지속, 건축, 그리고 산파,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산모, 엽산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활동이죠.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산출물도 상당히 쉬워요. 보건지소 3개소, 3개소가 이제는 건축되면 나오겠죠. 그리고 산파 20명 훈련 수료, 산파 30명 보수 교육, 수해 산모 300명한테 엽산 제공. 여기까지는 산출물이니까 이제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과가 문제인데, 성과에서 산전 산파 정기 검진 증가, 뭐 이거는 맞아요. 산파 서비스 지역 확대, 산파 도움분만 증가, 뭐 이것도 맞겠죠. 모성 사망률 감소, 이게 모성 사망률 감소가 될까? 이거는 엄청난 점프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보건지소가 만들어졌어요. 보건지소.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간단한, 보통 우리가 큰 500병상짜리 병원을 만드는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조그만 보건지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파 교육이니까 굉장히 전문 의를 키워낸 게 아니라 그냥 3파 정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보건.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이게 모자 보건 사망률이 감소된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 어떤 경우,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 하나 만들어 갖고서는 모자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어떤 종료 보고서를 보니까는 그거를 찾아다닌 거예요. 모자 사망률이 줄어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막 그 자료를 찾아요. 이게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모자 사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건소 몇 개 지었다고 해서. 어쩌면은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위에 있는 결손가정 감소 및 가정의 복지 개선, 이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아까 이게 영어로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영어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PDM으로 이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거는 로지컬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한 건데 PDM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4x4 매트릭스에다가 이제는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맨 왼쪽은 밑에서부터 투입, 활동, 산출물, 성과,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지표로 이걸 확인을 할 것인가에 나타나는데, 아까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자면은 들어가는 게 이제는 그 지표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지표가 들어가는데, 지표가 아웃풋에 있어서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그 보건소가 그 전에는 없었다, 지금은 있다. 그건 뭐 간단하죠. 그리고 3파를 교육시켰다. 그건 교육시켰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근데 아웃컴에서 배란간 모성 사망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아 사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러면은 국가 통계에서 찾아요. 아니면은 그 지역 통계국에서 이걸 찾거든요. 아니 그 보건소 하나 지어놓고서는 무슨 국가 그 차원에서의 모성 사망률을 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흔해요.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되게 흔해요. 요만한 그 사업을 해놓고서는 국가 단위의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 1000명한테 물 공급을 해줘 놓고서는 그러면 이 나라의 수도 공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안 변했겠죠, 당연히. 1000명한테 줬는데. 그래서 사실 지표가 국가 단위의 지표를 본다는 게 사실 프로젝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통계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따로 뽑을 수 있을 경우 유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유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 단위의 이러한 지표들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업에서는 저런 그 지표가 이미 성과가 너무 점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사업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그 적절한 PDM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이제는 그 중남미의 4개 사업을 그 평가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이제는 페루, 또 하나 이제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이게 다 그 모자보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아비스타 지역에 보건소를 만든 사업이에요. 근데 보건소도 여러 종류의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 레벨 4를 만든 거예요. 레벨 4는 레벨 1은 되게 간단한, 의사도 뭐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있든가 뭐 그 정도고, 레벨 4에서는 분만 서비스가 가능한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1, 2, 3은 분만 서비스가 없어요. 4에만 분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목적은 마찬가지로 이제 모자 복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 분만율 증가, 그리고 모성 사망, 아동 사망 감소, 감축, 이것이 이제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는 그 리마 지역, 수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그 중에서는 까야오, 약간 좀 저소득이 많이 사는 까야오에서 원래 보건소가 있었는데, 이 코이카가 이제 도와준 그러한 지원한 보건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모자 보건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분만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축하고 이러는 사업이었죠. 그래갖고서는 원래 구성 요소는 증축, 그러니까 건축하는 게 보통 한 75%에서 80%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기자재가 한 15% 정도 들어가고, 역량 강화, 그 중에서 이제는 초청 연수가 좀 있고, 전문가 파견, 그렇게 갖고서는 한 5% 정도의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PDM을 이제 만들어 보자면은 아까 보신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200만 불 정도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 건축이 들어가고, 기자재 들어가고, 전문가 파견이 들어가죠. 그래서 산출물은 역시 증축한 그 모자보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의사와 간호사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역시 모성 사망률 감축, 아동 사망률 감축, 그리고 시설 분만율 증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최종 목표는 마찬가지로 무슨 시설 분만율 증가, 모성 사망률 감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서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2주 동안 4개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틀 있었어요. 월, 화를 일하고 수요일 날 이동하고, 목금을 일하고 주말에 이동하고, 다시 월, 화를 일하고 수요일 날 이동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뭐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베이아비스타 보건소인데, 베이아비스타 보건소의 의사 수 내지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직원 수를 이제는 얘기하는데, 2009년에는 2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난 2014년, 그때는 97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16명씩이나 늘어나고, 3파, 16명으로 됐으니까는 12명이 늘어난 거죠. 3파가 8명이 늘어나고, 간호사가 10명이 늘어나고, 치과의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되고, 그 외에 행정적인 직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분만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분만 케이스가 2011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 모자보건센터가 완공되고 나서 111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226명, 한 200명 정도의 분만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성 사망이 일어났느냐? 한 건도 없었어요. 아동 사망?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산? 없었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200건 정도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죠. 여기 이용한 사람들한테 당신 여기서 문제 없었느냐? 만족한다. 그래서 다 좋았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엄청 성공한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다, 이거 박수치고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되게 쾌적해요. 여기 사진을 안 붙여놨지만은 요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안이 쾌적하게 생겼죠. 모던하게. 그래서 다 그 내부도 굉장히 좋고, 조명도 잘 돼 있고, 수돗물도 잘 나오고,
앰뷸런스도 하나 있고, 잘 됐다. 그리고 그 서베이를 했더니 다들 뭐 만족한다.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안 내렸죠. 이거는 사실 이게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평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이게 저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건 시스템, 헬스 네트워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환자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가 하나 있어갖고 거기 다니다가 그 산부인과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망했네. 애를 집에서 낳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딴 병원 가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게까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페루의 수도예요. 병원이 널렸어요. 그래서 요 보건소에 없으면 딴 보건소 가도 되고 그냥 저 병원 가도 돼요. 그래서 그 페루 이 리마 근처에 이 보건 시스템, 보건 네트워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 리마의 보건, 이 까야오 지역, 요 지역의 보건 네트워크를 다시 서브 네트워크 3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서 보면은 벤타니아라는 서브 네트워크, 그리고 보니아 라푼타라는 서브 네트워크, 그리고 이쪽에 베페카라는 서브 네트워크로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3개로. 그리고 그 안에는 각각 병원이 하나씩 있어요. 2차 병원 내지는 3차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벤타니아라는 2차 병원이 있고요. 여기 산호세라는 2차 병원이 있고, 요 까리온이라는 병원은 3차 병원이에요. 굉장히 큰 병원이죠. 그리고 베야비스타는 여기에 있는 보건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벨 4의 보건소는 베야비스타뿐 아니라 요 위에 감베타라는 보건소도 있고, 여기에 아카풀코 보건소도 있고, 마르케스라는 보건소도 있고, 파차쿠텍이라는 보건소도 있어요. 요 파차쿠텍이라는 보건소도 코이카에서 지원한 보건소예요. 그래서 분만 서비스가 여기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요 지역이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이고, 요 지역이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이고, 요 큰 지역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서브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이 베이아비스타 보건소에서 분만 서비스를 이제 시작함으로써 모자보건센터를 만들어서 분만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자보건센터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감베타 내지는 상호세 내지는 까리온으로 갔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리온을 갔어요. 왜냐면은 이 베야비스타 보건소와 까리오 보건소 간의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20분도 안 걸려요, 차로. 되게 가까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3차 병원이 거기 있는데 못하러 여기로 왔겠어요. 사실 이걸 만들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까리온 병원을 다녀요. 이 새로 만든 깨끗한 베야비스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20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용 인원이 얼마였냐? 좀 과장된 건 있지만 거기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1년에 한 1000건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0건밖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베야비스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까리온 가면 돼요. 그것을 그 데이터로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지역 전체에 이제는 병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서브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그 서브 네트워크 사이에 움직임이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여기 사는 사람은 저쪽 병원 못 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3개의 대형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작은 보건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06년에 보시면은 벤타니아가 560명밖에 그 분만 건수가 없어요. 왜? 벤타니아가 보수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까리온에서 이 3차 병원인데 6,800건이나 지금 분만 서비스를 준 거예요. 그리고 상호세는 3,000건. 2007년이 되니까 벤타니아가 다시 이제는 보수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환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명을 늘었어. 그러는 바람에 상호세랑 까리온이 분만 건수가 줄어드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밑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분만 건수가 있긴 있어요. 마르케스 200명. 마르케스도 벤타니아에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마르케스로도 좀 갔어요. 보시면은 6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 200명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2008년에는 뭐가 있었냐? 산호세 병원이 보수공사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200명 정도로 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냐? 벤타니아랑 까리온이 확 늘어나는 게 보여지죠. 2010년, 11년 되니까 이제 정상화가 됐어요. 세 개 병원, 대형 병원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3,000건씩 각각 분만이 일어나죠. 그런데 특히 이제는 2010년에는 아직도 까리온이 꽤 많단 말이에요. 4,000건이나 돼요. 2009년은 좀 이상하다고 해봅시다. 산호세가 문제가 있었다. 2010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리온이 아직도 많아요. 까리온은 3차 병원이에요. 3차 병원은 분만 서비스, 정상적인 분만 서비스를 주라고 만든 병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의뢰를 받아갖고서는 복잡 케이스를 다루는 게 3차 병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먼저 2차 병원에 왔다가 산호세나 벤타니아 왔다가 거기서 문제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내는 게 이게 까리온 병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환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러면은 레벨 4에 보건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여기 베야비스타란 말이죠. 그래서 맨 밑에 베야비스타 여기 보시면은 2011년에 111 케이스를 하게 돼요. 그것이 어디서 왔겠는가? 당연히 3차 병원 까리온에서 왔겠죠. 거기 가까우니까. 그러는 바람에 까리온은 좀 줄어들었어요. 100명 정도 줄어들었겠죠. 베야비스타의 기여죠, 그거는. 그 다음에는 200명까지 됐으니까 이것도 베야비스타가 까리온의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따라서 베야비스타는 성공적으로 까리온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200건 정도. 그게 가장 큰 성과예요. 가장 큰 성과예요. 원래 그 페루의 보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3차 병원인 까리온은 그 정상 분만에 너무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분만 케이스 중에서 이제 복잡 케이스, 제왕절개 이런 케이스를 다뤄야 되는데 이거 뭐 사람들 하도 미어 터지니까 이 보시면은 이게 까리온 병원이에요. 대형 병원이죠. 근데 사실 뭐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만 해더라도 꽤 큰 병원이죠. 근데 이제는 둘러봤더니 미어 터져요. 3차 병원인데 분만 케이스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잡을래도 한 2주, 3주 후에나 오라 그러고 가서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루 보건부에서는 이 까리온 병원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까리온 병원은 주로 이제는 복잡 케이스를 다루고 정상 분만은 가능하면은 보건소 레벨 4의 보건소에서 많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한 사람들, 설계한 사람들 그건 몰랐느냐? 다 알았어요, 사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고 보면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베야비스타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왜 까리온 얘기를 하지? 까리온 얘기를 못 해요. 까리온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적이 우리는 모성 사망률 감소지. 모성 사망률 찾아다녀야지. 보건소에서 모성 사망이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가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얼른 2차 병원으로 보내요. 2차 병원에서도 문제인데 그럼 3차 병원으로 보내요. 본인들도 나 좀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임산부 중에서 내가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애를 낳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2차로 보내주세요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제왕절개 케이스와 사산 케이스들이 있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나요? 이게 정상분만은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정상분만밖에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제왕절개 아니면은 사산이 일어나질 않아요.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내가 한번 해볼게 제왕절개 안 합니다. 다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왕절개 케이스가 일어나질 않아요. 보건소에서.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모성 사망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모성 사망은 3차 병원 제일 좋은 데서 일어나요. 거기는 3차 병원이 보건소보다도 후졌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는 그 복잡하고 그 병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3차 병원에서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다가 거기서도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대부분의 사산과 제왕절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까리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까리온에서. 그래서 평가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베야비스타 지역에 우리의 보건소를 졌는데 왜 베야비스타 지역에 이렇게 모성 사망이 많이 일어날까? 그래갖고 얘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베야비스타 지역에 모성 사망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까리온이라는 3차 병원이 베야비스타 지역에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니까는 거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게 보시면은 어디서 모성 사망과 아동 사망, 유아 사망이 일어날까 보시면은 다 큰 병원이 일어나는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최종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죽으니까. 그래서 베야비스타의 그 보건소를 만든 후생적인 효과는 원래 까리온에 4,000명, 이건 예시 숫자입니다. 4,000명이 분만 케이스가 있었다면은 이것이 3,500명으로 줄어들고 베야비스타 보건소로 500명이 갔다 그런다면은 3,500명이 예전에는 굉장히 미어 터지고 약속도 잘 안 되고 해서 컨제션 코스트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사고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베야비스타로 옮긴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옮겼기 때문에 까리온에서 그냥 레귤러 체크업 아니면 분만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편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편의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정분만을 하다가 그 시설분만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가정분만이 페루에서는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근처에 병원이랑 보건소가 널렸어요. 누가 가정분만을 하겠어요. 게다가 이 보건소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그 옆에 있었는데 가정분만 하다가 옆에 이제는 보건소가 생겼으니까 가야지 이럴 사람은 없어요. 인식 개선 사업을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전통 의료에 너무 믿던 사람들을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건소라도 가라.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이제 주로 했다 그런다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보통 하지는 않거든요. 인식 개선 사업은 그거 따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새로 만든 PDM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웃풋까지는 산출까지는 같아요. 근데 아웃컴은 뭐냐? 아웃컴은 까리온 병원에서의 분만 건수 감소, 까리온 병원에서의 정기검진 감소,
그래서 대기 시간 감소, 이 의료 사고 감소도 쓰고 싶지만은 이거 의료 사고는 사실 확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벼랑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의료 사고의 가능성 감소 뭐 이런 것도 뭐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 보건국의 통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분만 건수가 일어났느냐, 까리온 병원에서 줄어들었구나, 이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의료 소비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소하는 게 꼭 이쪽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주요 지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결과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의료 체계가 잘 작동하는 게 최종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작동하는 게 뭐냐? 보통 정상적인 그 분만과 그냥 간단한 질병이 있을 때는 1차 의료 시스템에 가고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는 2차 병원을 가고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는 3차 병원을 가는 그러한 그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PDM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추적해야 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DM이라는 것이 이게 Theory of Change라는 것이 화살표 이렇게 이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떠한 과정과 인과관계를 거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일어나는가 이걸 잘 봐서 그 설명을 하면서 화살표를 그려야지 그냥 화살표를 그려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헬스 프로젝트, 보건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런데 제가 평가도 많이 해봤고 남들이 평가한 것도 보고 기획해놓은 것도 봤는데 아직도 이 시스템을 보는 평가자는 거의 없어요. 이 기획할 때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옆에 보건소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보건소 하나를 지었는데 사람이 늘어났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옆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거 큰 병원을 짓잖아요. 500병상짜리 병원을 짓잖아요. 500병상짜리 졌더니 의사들이 여기 많이 늘어났고 환자들이 엄청 온다. 이거 보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시스템을 봐야 돼요. 그럼 뭘 보냐? 이 의사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돼요. 보건소에서 막 끄집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환자들 의뢰 안 받고 보건소가 지금 다 망하고 환자가 없어. 이걸 지어놨더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우리 사업 있죠. 임상병리센터. 임상병리센터도 이런 시스템과 비슷해요. 1차 병리센터가 있고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는 1차 센터에서 하고 조금 더 복잡한 거는 2차, 더 복잡한 거는 3차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3차에서 다 하게 돼요. 우리는 복잡한 지금 되게 과학적인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독감 테스트를 하고 앉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는 정부가 이제는 생각을 한다면은 지난번 그게 그거였죠. 페루였던가요? 그렇다면은 이 2차를 지음으로써 3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그 정부에서는 그걸 생각했어요. 3차를 되게 좀 로드를 줄이고 필요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2차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좀 부담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PDM을 쓸 때는 그 얘기가 없어요. 왜냐? 아니 이게 인터벤션이 있는 2차 그 병리센터를 다루는데 왜 3차가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어요. 목적과 지금 반대죠. 목적할 때는 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안 써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정책의 목적과 글씨로 써내려가는 게 이게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건이라는 분야는 이 시스템적으로 생각해요. 어느 나라고 다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헬스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로 이제는 실제로 글로 쓸 때는 이걸 다 감안해서 전체를 다 감안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업 대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